어쨌든 저 스펙타클의 사회인데 기드보르가 왜 탁월한지 아세요? 기드보르가 저 운동을 끼쳤고요. 68혁명이 일어났을 때 프랑스에 68혁명 소중하죠. 68혁명이 일어났었을 때 뭐를 알았냐면 프랑스 지식인들이 공산당이라는 건 독재 체제다라는 걸 안 거예요. 기득권 체제라는 걸 안 거죠. 왜냐하면 68혁명에 대해서 저항했었던 게 공산당이라는 말이에요. 프랑스 공산당. 드골이요 거의 망명 직전까지 갔었을 때 공산당이 지지선언을 해요. 그리고 일종의 우리식으로 따지면 뭐냐면 그 전국 노조 조직이 우리 뭐 있죠? 그 노총 말고 민노총. 민노총이요 전국편을 든 거예요. 공산당 입장이 이런 거죠. 우리의 명령이 없이 민중이 일어나면 안 돼요. 사기가 없잖아. 존재 근거가.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명령인데요. 가난한 사람들이 일어났어. 근데 자기는 할 일이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 기득권을 유지한 쪽으로 가는 거예요. 68혁명 이후에 바로 프랑스에서 아주 강력한 해체주의가 왜 나온지 아세요? 이성 개소리예요. 소련식 스탈린주의 개소리예요. 다. 자기들 기득권이란 말이에요. 이게. 이 상황주의자들이 그래서 굉장히 강력했던 사람들인데 68혁명 때 프랑스 파리를 휩쓸었을 때요. 대학 벽에 기드보르와 바네김의 글만 적혀 있었어요. 아주 강력한 전통들이요. 68혁명을요 이상하게 오해하시면 안 돼요. 좌파랑도 달라요. 우리가 알고 있는 좌파랑도. 굉장히 다른 거예요. 일체 권력을 지는 새끼들을 하는 자발적 운동. 사실은 네그리 같은 사람들이요 다중이라는 책을 썼었을 때 근원적인 이미지가 68적 이미지거든요. 왜냐면 네그리도 68을 받은 사람이거든요. 68의 그 대중들을 어떻게 그 자율적인 자유로운 공동체와 같은 그걸 어떻게 사유할까? 어쨌든 그런 거죠. 이런 공동체들을 와해시키는 방법은 스펙타클이라는 걸 보여준 거잖아요. 기드보르의 위대함이 뭔지 아세요? 자살해요. 자기가 스펙타클이 돼서. 기드보르는 그런 사람이에요. 어느 사회인가 자기가 소비되는 거예요. 스펙타클을 깨라고 그랬는데 사람들이요 자기를 막 구경꾼으로 보고요. 내가 떠들었던 얘기를요 자기 상황에 맞춰서 떠들으면 되는데 기드보르의 모든 얘기가 진리인 것처럼 떠드는 사람이 나온다고. 마지막에 너무 절망하죠. 그 곤충으로 자살하죠. 물론 그거를 비하하는 사람도 있어요. 영화도 안 되고 그래서 자살했는데 그렇게 퉁쳤다. 이런 사람이 있는데 기드보르가 살았었던 그 양력들과 가정들을 보면 기드보르의 영화도요 인터넷에 있어요. 그 에세이 보지는 마세요. 그닥 재미는 없어요. 깐느보다 더 문제작들이 많아요. 문제작이라 하면 상당히 많은 분석을 요구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스트레스 해소용은 아니고 아주 지적인 어떤 그런 거죠. 영화가 스펙타클이 아니면서도 사람들로 하여금 유대하도록 만드는 영화를 만드니 그게 재밌겠어요? 자꾸 우리로 하여금 얘기하게 만드는 영화인데 그런데도 또 그러면 영화는 아니잖아. 영화 틀자마자 우리는 서로 얘기하고 2시간 만에 나와요? 그거는 좀 아니잖아요, 그림이. 그런 묘한 경계선에 있는 영화들을 만들려고 너무 애쓴 거예요. 그런 영화들이 이상한 영화들이 혼자서 보기에는 뭐 얘기할 사람도 없으니까 그러니까 친구 몇 명이랑 가서 며칠 잠 푹 주무시고요. 영양상태 섭취가 있는 다음에 영화를 보고서 한 컷 한 컷 한 컷 이렇게 끊으면서 보시는 거죠. 저건 뭐냐? 뭔 것 같아?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보시면 돼요. 스펙타클의 사이가 있어요. 지금 예전에 품절됐고 그랬었는데 제가 강연하고 동영상이 있으면서 출판사도 이거 살려야 되겠네? 이래서 다시 서점에 나와요. 번역이 못 됐다라는 게 원문이랑 이렇게 대조를 하면요 보이고요. 영어도 좋아요. 스펙타클의 사이 영어도 좋거든요. 그리고 상황주의자들은 민주주의자들이기 때문에 그 책 자체의 가격도 미리 얘기해드리면 영어책이 더 싸요. 아주 B급 종이에다 만들어서 다 볼 수 있게. 그러니까 인터넷 사이트에서 그냥 다운받아도 돼요. 그냥 다 긁어져요. 그거랑 저 현실문화사에서 나온 거랑 대조해서 한번 읽어보세요. 천천히. 그러면 많은 것들이 사실 보여요. 대학을 안 나왔고 소르본에서 박사학위도 없고 그랬다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부정되는 사람. 너무나 위대한 통찰이 많은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정치와 자본주의 사회 웬만한 것들 있죠. 그 많은 모든 것들까지도 다 스펙타클의 사회를 분석하는 거예요. 굉장히 큰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그림이 이런 거잖아요. 이런 그림이란 말이에요. 이게 다 끊어진다고요. 이렇게 끊어지죠. 대학교 때 옛날에 축제했을 때는요, 우리가 구성했어요.
근데 어느 사이인가 연예인들이 와요. 총하게 될 때 있죠. 선거 공약이 그런 것들이에요. 요번엔 소녀시대를 데리고 온다. 실제적으로 이런 걸 한단 말이에요. 우린 섭외력이 있다. 그거 증명해야 되잖아요. 우리 삼촌이 기획사에 있다. 뭐 이런 것도 얘기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냥. 어느 사이 구경거리가 된 거예요. 대학에 너무 많이 애들이 가죠. 그러니까 그 중에 좋은 사람도 있다. 뭐 그럴 수도 있어요. 김재동이도 간다. 뭐 이러잖아요. 김재동이 거기 쓸 자리는 아니에요, 사실. 그렇게 많이 아는 사람은 아니란 말이에요. 총만 발달했지. 그러니까 이상한 사람들이 막 쓰는 거예요. 스타들이 서버려요, 스타들이. 그 현상 중에 하나가 안철수가 쓰는 거 아니에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게 지금 우리 움직임이라고요. 안철수가 스펙타클이었잖아요, 구경거리. 안철수 아세요? 물론 알죠. 우리는 바이러스에 항상 노출돼서 살아왔기 때문에 안철수 바이러스를 깔아야 되니까. 우리 그 정도예요, 그냥 우리한테 관계는. 어느 날 갑자기 들어온 거죠. 이미지도 덧붙여지죠. 바이러스를 만들었으니 정치의 바이러스를 제거할 것 같다는 이미지도 들어오고, 생긴 거 보니까 둥그런 게 귀엽게도 생겼고, 뭐 이런 이미지가 막 들어오는 거예요, 그냥. 바이러스는 큰 거예요, 그거. 느낌이 좋지 않아요? 여전히 안철수 바이러스 신뢰해요, 안 해요? 신뢰 안 해요? 뭔가 신뢰가 가지 않아요? 뭔가 무슨 이상한 바이러스가 들어오면 안철수 깔지 않아요? 한번 돌려보지 않아요? 저처럼 촌스럽게 우리 알약 저는 싸게 알약으로 주세요. 알약. 예? 어쨌든지 간에 스펙타클의 사회죠. 스펙타클의 사회. 요게 가면 갈수록 요게 심해질 거라는 거예요. SNS라는 것들도 한번 보자고요. 이제 그 얘기를 좀 해봐야 된다고요. SNS를 드디어 15분 전에 얘기하게 된 거예요. SNS의 가장 궁극적인 목적은 모든 거 필요 없어요. 국민대학교 앞에서 제가 목도했던 거 일로 와보세요. 제가 남자, 이분이 여자. 스마트폰 가져요. 스마트폰. 제가 이 간격을 목도했어요. 저 남자, 여자. 서로 양쪽 손에 스마트폰을 보고 걸어가요. 여기 누르면 검색을 해야 되잖아. 근데 이게 시간이 좀 걸리죠? 그럴 때 둘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또 검색해요. 네, 들어가서 앉으세요, 이제. 요게 한 달 전에 본 거예요. 아마 여러분 아이랑 대화할 때 아이가 스마트폰 볼 거예요. 스마트폰이요? 직접적 관계를 직접적으로 끊어요. 진짜 심각하게. 스마트폰이 그래요. 여러분들 누구랑 카페에서 만났을 때 어떻게 해요? 스마트폰을 올리죠? 그쵸? 그리고 소리가 나죠? 까똑! 그러잖아요. 이게 뭐가 뭔지 모르죠? 스마트폰이 너무 좋은 거예요, 권력한테. 이제 구경거리도 필요 없어요. 애들이 갇혀있어. 직접적 관계 자체가 없어요, 이제는. 전화 때문에 그 일이 벌어졌던 것도 사실이에요. 삐삐 기억나세요? 삐삐서부터 우리의 남녀의 애정관계는 상당히 많이 변했어요. 삐삐가 생기기 전에 남자, 여자. 제가 군대를 갔다 왔더니 제대를 했더니 삐삐가 생긴 거예요. 저 진짜 왕따예요. 그러니까 매체 적응할 시간이 없는 거야. 우리 때는 데이트할 때 어떻게 되냐면 연대 앞에는 티롱다방이 있어요. 티롱다방. 독수리다방, 티롱다방. 거기다 메모를 해놔야 된다고요. 걔를 만나려면. 메모가 한두 개야? 수천 개잖아요. 어느 날 기분 나쁘면 몇 개 뜯어서 버리기도 해요. 그럼 걔네들은 못 만나. 그것만 확인하는 거야. 그래서 연락이 끊어지잖아. 전화도 없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 그 까로 가야 된다고. 병신 같은 새끼들이 항상 이제 문과대 앞에 있어요. 왜냐면 접속이 끝났잖아. 우리 보통 어떻게 해요? 오늘 만나면 7일 뒤에 보자, 화요일 날 보자, 어떻게 보자 이랬는데 그게 다 중간에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다 붙이는 거잖아. 옛날엔 찾아봤어야 됐어요. 그때는 시간이 가면 갈수록 어떻게 되는 거죠? 어느 시인의 말처럼 이제는 사랑이라는 말이 전화해로 바뀌었다. 그것처럼 전화하면 사랑한 걸로 생각한다. 옛날에는요, 그 남자가 그 여자를 보려면 그 집에 갔어야 됐어요. 반드시. 매체가 없었거든. 근데 지금은 전화가 안 되면 전화기 이렇게 전화번호 날라갔었던 거 기억하시죠? 완전 멘붕이잖아. 심지어 내 전화번호도 우린 모르기 때문에 훅 날라가요. 저도 그거 진짜 많이 날라갔어요. 물론 인간관계는 정리돼요. 깔끔하게. 정리한 건지 정리된 건지는 잘 모르지만 그런 거는 있다. 전화번호를 저는 어떻게 되냐면 이상한 사람들이 많죠. 저희가 뭐 직장도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상한 전화 안 받아야 될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일단 안 받아야 되잖아. 낯선 번호가 뜨면 일단 받아야 되니까. 그래서 제가 분류를 다 해놨어요. 쓰레기,
뭔지 알죠? 뭐 출판사 누구 사장 이렇게 양아치 뭐 이렇게 써놨다고. 그게 다 지워진 거예요. 다 받는 거지. 받고서 양아치다. 다시 저장. 그거 중요해요. 받는 사람 누구 걸 받아야 될까라는 사람도 중요하지만 절대 받아서는 안 되는 사람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 거 해놓죠. 여러분도 해놨죠? 해놨죠? 네, 그런 거 해놔야 돼요. 양아치 1, 양아치 아니면 디테일 묘사 들어가요. 술 마시면 안 된다 얘랑. 그럼 딱 이제 보면 술 마시자 그러면 바빠요. 이렇게 해서 끝나는데 어쨌든 그렇게 매체가 이제 발달하면서요. 이제 심각해지는 거예요. 많이. 직접적 관계라는 건 훼손이 되는 거죠. 스마트폰서부터 이런 매체가 삐삐서부터 발달하면서 남녀 사이가 더 가까워졌냐? 라는 문제를 고민해 봐야 돼요. 더 연결은 원활해졌어요. 근데 더 멀어졌다? 옛날에 저 마을까지 갔어야 됐다니까요? 마을에 막 이런 거 해보셨어요? 해봤어요? 이거? 남자분들이 하는데? 저 여자친구 사귀어봤어요? 사귀어봤어? 그 집에 가서 이거 해봤어요, 이거? 이거 조그만 돌 던지기? 이렇게 유리창에. 안 해봤지? 하긴 지금은 주거 공간도 안 돼요. 아파트라서. 아파트인데 옛날에 그런 거 했었다고요. 이렇게 던지고 친구 불러낼 때도 전화 없었잖아요. 친구 방에 이렇게 던지면 아버지가 나오시죠. 야, 이 새끼야! 이렇게 숨어 있고. 그리고 거기에서 혹시 창문이 열리면 우리 절절하게 손 잡는 거예요. 그런 거 안 해봤죠? 여자친구랑 손 안 잡았지? 이렇게 딱 잡으면서 그만 가요 막 이러고 조금만 더 있을게. 조용히 얘기해야 돼요. 아버지가 듣거든요. 그쪽 집 아버지가. 안 해보셨죠? 절절하지. 그리고 그때 딱 꼭 약속을 해야 돼요. 이틀 뒤 어디 벤치 2번째. 이 약속을 하고 벤치에 갔는데 벤치가 없어질 때가 있어요. 공사 중이거나 너무 많이 생겼거나 이럴 때는 거기를 계속 돌아다녀야 돼요. 어딘지 모르니까. 지금은 안 그렇죠. 어딨어? 뚝뚝뚝뚝. 동영상도 찍어 보낼 수 있고요. 가까워졌을까? 안 가까워져요. 이 국민대 다니는 이 두 커플이 가까워진 관계 같아요? 제가 그래서 이제 농담삼아 그랬잖아요. 친한 사람을 만날 때 스마트폰을 끄고 만나기. 이게 예의예요. 지금은 그게 아마 인간적 에티켓일 거야. 아이가 스마트폰을 계속 보면 끄라 그래야 돼요, 그냥. 꺼. 엄마랑 얘기하려면. 꺼. 나랑 얘기하려면. 아니면 남편이 스마트폰이나, 그러니까 TV 볼 때도 꺼야 돼요. 그러니까 TV 보면서 얘기하잖아요. 너 어땠니? 그러면서 그랬어? 그냥 이러잖아요. 나중에 TV 다 끝나면 뭔가 얘기는 한 것 같은데 기억은 안 나요. 그 기억나시죠? 그런 느낌. 그러니까 스펙타클의 사회가 옛날에는 극장이라든가 TV라든가 이런 건데 스마트폰을 이렇게 정의 내리자고요. 그냥 내 손에 갖게 된 TV와 영화관이라고. 이제 그것만 보면 돼. 그거 보는 순간 어떻게 돼요? 스펙타클을 보는 거죠. 전철 같은 데서 못 봤어요? 친구 2명이서 스마트폰 검색하면서 그 접속 시간이 좀 느릴 때 얘기하는 사람. 얼마 전에 저 강명시 평생문화원인가? 거기 1년에 한 번씩 가서요. 그 강명시 평생문화원은 굉장히 묘한 곳이에요. 완전 유흥가 속에 있거든요. 찾기 진짜 힘들어요. 유흥가의 중심부로 들어간다는 느낌으로 가야 도달해요. 평생교육원이. 근데 거기를 가기 위해서는 너무 멀더라고요. 강화문에서 차도 너무 많이 막히고 택시로도 이동할 수 없고 차로도 이동할 수도 없어요. 대중교통을 타야 되잖아요. 간만에 전철을 탔어요. 다 예외 없어요. 10,000원 전철이요? 개소리예요. 다 스마트폰 속에 있어요. 다 모조리 다. 누가 아파도 모르고요. 누가 무슨 일 당해도 신경 안 쓸 거예요. 이게 이제 문제죠. TV 보느라고 있죠. 영화 보느라고 옆 사람 심장마비 오는 거 못 보는 것처럼 우리가 이제는 그 TV나 영화를 들고 다니는 거예요. 뭔지 알겠죠? 매개. 우리한테 그 강력한 영향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스마트폰이라는 거 매체가 가진 힘이고요. 그래서 국가 권력이나 이런 데서 조장을 하죠. 너무 좋은 매체죠. 신경을 안 써도 되니까. 서로 그걸 보니까. 중고등학교 평균 하루에 8시간이래요. 스마트폰이. 여러분과 다른 세상에 살고 있는 아이들이에요. 그 아이들은 그 시간을 그렇게 보냈기 때문에 인간과의 관계에 대한 연습은 거의 없다고 봐야 돼요. 근데 그 연습은 시켜야 되잖아요. 잘못하면요,
부부싸움 할 때도 스마트폰을 볼 수도 있어요. 잠시만, 까똑. 잠깐만. 이럴 수도 있고, 이혼 조정 기간에도 이거 볼 수 있어. 무슨 말인지 아세요? 그리고 뭔 상관이요? 그 새끼 그녀는 없어도 돼요. 나한테 스마트폰이 있는데. 뭐 이런 식까지 사실은 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요거를 이제 고민들을 여러분들이 많이 해봐야 돼요. 우리한테 가장 강력한 매체. 만약에 기드보르가 살았으면 끔찍할 거예요. 내가 스펙타클의 사회에 대해서 그리 경고했는데 이제는 이것들이 스펙타클을 손에 가지고 다녀서 심심함을 누른다. 여론조사 해봅시다. 잠자기 전에 스마트폰을 켜서 인터넷 검색하시는 분 손 들어봐요. 내리시고요. 그렇다고요. 외로워가지고. 어떻게 한번 해보려고. 그래서 이 기드보르의 통찰이요. 기본적으로 어떤 매체 있죠. 매체가 가진 하나의 특징이 있어요. 매체가 가장 강력하려면 스펙타클 해야 된다는 것까지 하나 더 들어간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도 결혼식이라는 형태도 굉장히 스펙타클하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특급 호텔에서 결혼한 거는 안 깨질 것 같지 않아요, 느낌이? 예? 스테이크 주는데? 근데 이제 결혼식은 좀 금방 헤어질 것 같지 않아요? 저 시골에 있는 저기 웨딩홀 있죠? 글자도 이상하고요. 웨딩 한 다음에 하이픈을 거요. 웨딩 하고 홀 써 있는데. 그런 데는 뭔가 약한 것 같죠? 왜 근사하게 해요? 서울에서는 지금 결혼식장 거의 없어졌죠? 거의 없어져요. 지방 같은 데는 아직도 큰데 다 호텔에서 하니까. 결혼도 스펙타클이에요. 스펙타클. 우리가 한번 보자고요, 다. 스펙타클에 살고 있지 않는가. 그리고 매체라는 게 스펙타클과 결합했을 때, 와, 어떻게 헤어나요, 우리가? 그 구경거리에. 단도직입적으로 얘기할 거예요. 두 남녀가 사이가 좋을 땐 둘만 있어도 되죠. 아시죠? 커피 마셔도 되고요. 얘기해도 된다. 나 어떻게 살았고요. 나는 이렇고요. 난 이 음악 좋아하고 뭐 이런 얘기하면 되죠. 가족은 어떻고. 젊었을 때 꿈은 이거였고요. 중고등학교 때 이런 일이 있었어요. 대학교 때 이런 일이 있었어요. 이런 거 교감하죠. 그랬어요. 막 이러면서 이러죠. 그 얘기가 다 끝났어. 그 다음 뭐해? 영화관 가요. 왜요? 할 얘기가 없어. 이제. 그래서 여행 다니고 먹으러 다녀요. 맛집 찾아서. 새로운 스펙타클을 찾아서. 그러다가 결혼을 해서 아이라는 스펙타클이 하나 생기면 또 그걸로 한번 가보는 거예요. 그래서 연애 시절에 되게 영화를 대부분 봐요. 되게. 거의 모든 흥행 영화들의 특징은 연애 시절에 보라고 만든 거예요. 물론 이걸 모르고 혼자인데도 영화를 보는 사람들은 있어요. 물론 가보면 냉엄한 현실에 직면하죠. 이건 뭐야. 혼자 있잖아. 물론 그때 제시처는 취할 수 있어요. 난 영화 평론가다. 뭐 이러고 취할 수도 있지만 스펙타클이에요. 구경거리. 부부가 관계가 소홀해지면 여행 같이 가고요. 같이 밥 먹고요. 뭔가 관계가 틀어진 것 같으면 외식 나가죠. 스펙타클을 찾아서. 잠시 서로에 대해서 직면하지 말고 요걸 보면서 같은 구경꾼으로 남아있자. 뭐 요걸로도 유지를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어쨌든지 간에 SNS, 그래도 이걸 좀 읽어봐야 되는데, 이건 각자 읽으세요. 네. 그 매체라는 얘기를 오늘 얘기를 하고 싶었어요. 매체. 그리고 스펙타클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그리고 스펙타클에 빠지면 빠질수록 인간적 관계는 붕괴된다는 거. 많이 움직이셔야 돼요. 온몸으로. 왜냐하면 매체, 스펙타클의 특징은 시각적이에요. 다. 시각. 근데 우리는 오감을 가진 존재네요. 섹시함을 추구해도 되는데요. 가늠증적으로는 추구하지 말자. 남자 시스팩에 연연하는 사람들은, 여자들은 바보예요. 벗겨서 불 끄면 거의 같거든요. 가늠증적인 사회예요. 우리가 눈에 너무 집중해. 이제 그것도 뭔지 알죠? 영화도 너무 많이 봤지, 스마트폰도 봤지, 사진도 봤지, 이렇게 되잖아요. 사랑해본 사람은 알잖아요. 온몸으로 다, 오감이 다 쓰여지는 거잖아요. 제가 누누이 얘기했잖아요. 가장 깊이 있는 사랑의 표현은 만지고 싶다라고. 난 너를 만지고 싶어. 가장 유치한 게 난 너 보고 싶다예요. 그러면 뭐 아이 죽는 게 뭔 상관이에요? 사실 우리한테 아무 상관 없죠. 사진 있는데 동영상 있잖아요. 비디오도 찍어놓고
보면 되잖아. 어떤 사람이 아프거나요, 누가 죽었을 때, 갑자기 죽었을 때 장례식에 가서 반드시 하는 거 우린 영정을 쓰다듬어요. 만지고 싶은데 싸늘하게 오죠. 유리야. 좋으세요? 근데 스마트폰으로 서로 얼굴 보내고요. 나 이렇게 지내라고 보내요. 서로 사랑한다고. 그러니까 사랑에 더 깊은 깊이까지 들어가셔야 돼요. 관계에 더 깊은 깊이까지. 옛날에 돌아보면 저도 그런 것 같아요. 옛날에 막 친구들이랑 막 씨름하고 막 이러면서 땀 흘리고 땀 서로 흘리고 냄새도 서로 맡고 이랬는데 지금은 어느 순간 땀 안 흘리는 관계 정도. 무슨 말인지 알죠? 그 정도의 관계. 그래서 한번 고민들을 많이 해보셔야 돼요. 많이. 시각적인 세계에 우리가 몰입된다고요. 시각의 세계. 그래서 뭐 하나의 대안일 수도 있을까? 이 사람을 공부하세요. 바흐진. 바흐진 아세요? 바흐진. 카니발. 걸그룹이나 아이돌이 와가지고요, 수동적으로 구경하는 게 아니라 카니발은요, 상호 축제예요, 상호 축제. 그래서 이제 이게 상호성, 상호 대화성, 바흐진이라는 사람 중요하거든요. 바흐진 중요해요. 바흐진 책 많이 읽어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 사람이 뭘 강조했냐면 스펙타클과 반대의 유대하고 연대하는 놀이들. 그래서 바흐진이요, 80년대 후반에는 농민 노래 부르고요, 농욕 그거 뭐 우리 춤추고 막 그랬던 거 기억나죠? 그 이론적 기초라서 우리 사회에서 바흐진이 소개된 거예요. 유대와 연대 음악이다. 그래서 민요, 농요 이런 게 좋잖아요. 근데 저 사람이 꿈꾸는 게 카니발. 왜냐하면 무슨 그거 우리 많죠. 축제 많죠. 락 페스티벌 많잖아. 근데 걔네들은 부르는 거고요. 우린 아무리 내가 흔들어도요. 우린 유대 안 하고요. 그냥 흔들면서 구경하는 존재예요. 열광적이 보여도. 근데 진짜 축제를 마을에서 진짜로 하게 되면요. 춤춰보신 적 아시죠? 내가 주체이면서 내가 객체이기도 한 경험이에요. 어떨 때는 내가 주동적으로 저 여자를 돌리기도 하고요. 저 여자가 나를 돌리기도 해요. 그리고 그런 마을 축제에서 같이 이렇게 춤을 추게 되면 구경꾼이랑 실제로 행하는 사람의 구별이 왔다 갔다 하잖아. 이 구조가 너무 좋은 거예요, 바흐진이. 그 바흐진이 중세시대에 라블레죠. 라블레를 연구한다고요. 라블레의 중세문학에는 그 카니발성이 남아있거든요.